작년에 문 정권이 온갖 독재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실제로 이 독재의 효과가 톡톡히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에요,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관련해서 블랙박스 영상 없었다고 내사 종결했는데,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됐고 그 해당 폭행당한 기사는 경찰이 영상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덮었다고 이야기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인이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 차례 신고해도 묵살했고 양모만 아동학대치사로 했고 검찰은 지금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박은순 성추행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애은동은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하고 조직이 비대해진 경찰은 그 조직에 지금 어떻게 나누어 먹을 건가만 관심이 있지 이슈마다 문제없다라고 덮어놓고 그 사건이 터지면 이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이후에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박범계가요,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에 정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박범계의 사시 준비생들이 자기한테 과거에 오피스텔에 항의하러 가니까 이 폭행을 했다라는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정인들을 채택을 야당이 요구했지만은 여당이 전부 거부했습니다. 또 박범계는 야당이 요청한 가족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입 내역 등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해서 정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를 했어요. 박은 야당 시절에 정인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는데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당시에 검찰총장이 중립성 문제로 불출석하자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 했고, 2013년에 황교안이가 법무장관 후보자였는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공직 후보자가 자료 제출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부인 재산을 공직자 신고해서 누락한 걸 실수라고 해명만 반복했고요. 임야 아파트 콘도 건물 등 한두 건이 아닌데 실수라고 하고,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에 의한 자동차 압류도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 있는가는 의문이 제기됐고, 아예 법규를 위반한 혐의, 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피의자가요, 법무장관 청문회에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김학의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불법이 아니라 불법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캠프 공익제보위원장 출신이 이지문 한국청년본부 이사장이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매도하면 누가 내부 고발하겠느냐, 공익신고자 보호 내세웠던 문 정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최근 몇 년 새에 우리 편 신고하면 나쁜 인간 취급이 너무해졌다. 법 쪽에는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 있어도 면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박범계가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니 공수처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출 과정을 수사하겠다라는 박범계의 말과 이것을 공수처에서 수사한다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해보면 김학의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부분에 법적으로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출국 금지시키고 수백 차례 열어봤다라는 사실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조사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수사 자료가 유출된 문제와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살펴보겠다 해서요.
이에 대해서 이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없도록 보호해달라고 박범계가 이 사건을 공수처에 보내서 수사하겠다라고 한 날 권익위의 피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징역 3년 이하 내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박범계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가가 불법을 자행한 것을 신고한 자를 불법으로 지금 조사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당당히 말하고 월성 1호기 지금 경제성 조작 수사도 맡겠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는 어제 윤석열 부인 사건도 공수처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청문회 날까지 꼬랑지를 내리고 온순하게 오는 척 하다가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 어제부터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신의 자료나 증인들을 다 거부하고 또 자기가 장관이 되면 원전, 김학의 사건, 윤석열 다 정권의 입장에 서서 수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관련해서 정권이 저지른 불법 출금의 과정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는 현재까지 수없는 고민과 숙고의 시간을 거쳐 다시는 본건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과 민간인 사찰, 불법 출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긴급 출국 금지 행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서 정한 인권보호 정신과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지 아니할 자유가 있고 국외 출국의 자유 등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침탈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 라고 말을 하며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김호수 전 법무차관, 차규건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이 2019년 3월 김학의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고 또 같은 3월 23일에는 불법 긴급 출금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법무장관이 개입된 만큼 검경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지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상급 관청인 법무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신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민간인 사찰 등 허위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면서 검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여러 가지 압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회피하고 이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도 신분 누출이 되고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할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공정한 사건 처리를 기대하고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서 그런데요. 차규건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요. 어제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차규건이가 아까 공익신고자가 언급한 불법 사찰과 출금을 지시한 라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규원 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금 요청을 했을 때 이걸 사후 승인한 인물입니다. 자, 이자가 하는 말은 공익신고인도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자가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
출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학의가 출국했는지를 수시로 기록을 열어서 법무부 직원들이 본 거에 대해서 합법적이랍니다. 김학의는 당시 피의자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규근이란 자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놔둘까요? 금방 체포해서 아마 손을 써서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엄밀히 공익신고를 한 것을 가지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공익신고도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공무원에 대해서 민감한 수사 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표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서 명백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엄해와 압박, 공갈, 협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되고,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박범계나 차규근이 하는 꼴을 보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권만 믿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